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지 않고선 고통이라든지 무슨 고난이라든지 뭔가 그런 억압된 거 있죠. 그런 걸 논하지 말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그 이유 때문에 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헨리, 맥베스, 리어왕 그리고 오셀로를 읽었었어요.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그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훌륭하나?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읽어봤었어요. 자, 그런데 앞서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요, 제가 지금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. 1년에 그래도 최소한 20권은 보는 듯 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로 보면 좀 그렇고, 왜냐면 이제 2달에 보통 3권 읽을 때 있고 2권 읽을 때도 있고 한데 보통 3권 정도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꾸준히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, 정말로 훌륭한 책이고요.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. 아마 리어왕 거 읽었을 때입니다. 자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요. 하지만 이 그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. 책에 대한 성향. 보통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저는 그 사람의 이제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성격,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즐겨 관심이 있어 하는 거, 이런 거를 한번 곁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주거든요. 보통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이 책 좋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에요. 보통 책도 그렇게 함부로 추천하기 이제 뭐 하는데, 이 셰익스피어 같은 여러한 그 문학 서적, 고전 문학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고전 문학은 더더욱 그런 게 극명하게 갈려요. 아무리 좋은 책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 같은 책은 좀 많은 분들에게는 안 맞는 것이 사실이에요. 왜 우리 사극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, 약간 그런 느낌을 해야 되나? 사극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사극의 관점 플러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,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각종 여러 가지의 함축된 그런 보이지 않는 저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봐야 돼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. 자, 우선은 한번 볼게요. 저는 처음에 아마 이 햄릿을 먼저 보게 된 것 같아요. 햄릿의 책을.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책이라는 거, 문학이라는 거 접하게 된 다른 책 작가의 시리즈를 한번 리뷰를 했었거든요. 그거를 다 읽고 이걸로 넘어왔거든요. 이걸로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너무 궁금해서 얼마나 훌륭한지 자 봤는데, 우선은 좀 특이한 점, 영국 대본이에요. 셰익스피어 책은 다 아마 다른 것도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살아있을 때 정말로 수많은 책을 내었거든요. 이게 좀 써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몇백 권인가 낸 걸로 알고 있어요. 수십 권인가? 몇백 권인가? 뭐 아무튼 이런 일대기가 좀 작사해 있고, 그리고 또 한견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셰익스피어가 이 가상의 설정의 인물이고 공동으로 뭐 글 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이걸 다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런 말을 왜 나왔냐면은 워낙에 카멜레온 같은 분위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책에서 냈던 그 작가의 성향이라든 이런 분석이라든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, 이 4대 비극은 그나마 조금 비슷하거든요.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뭐 다른 책들 많아요. 되게 그런 책에서 막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것도 있고, 이 셰익스피어는 제가 맞을 때는 그 이제 문학을 글 쓸 때는요,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. 플랫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요. 마치 기계 톱니 마냥 뭐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 같은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.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? 이런 거죠. 무슨 법칙. 두 번의 여건과 실패를 하면은 반드시 세 번째는 성공하게 된다. 그리고 뭐 숫자 문학적인 코드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6에 대한 배수, 7에 대한 배수, 12에 대한 배수, 48, 36, 128, 그다음에 뭐 이러한 식으로 있어요. 되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도 잘 엮은 것 같아요.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문학 작품들을 보고서,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다. 제 느낌이야. 보고 그거에 대한 응용도도 잘 하는 것 같아요.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. 자, 그래서 일단 셰익스피어의 제가 햄릿에서 봤을 때 전 되게 놀랬던 구간이 있어요. 처음에 이 책을 봤다 했잖아요.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. 근데
자, 여긴가? 우선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참고로 이 작품을 좀 읽을 때는 극대본이라고 해요. 극작가,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극작가가 뭐냐면은 앞에 주인공 이름 써 있고 뒤에 대사 나오는 걸 이거 극작이라고 하는데, 이러한 식으로 등장 인물이 정말 많아요. 보통 이건 보통이에요. 작품에 이 정도 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한 2, 30명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책을 볼 때는 이 좀 보다가 뭐였지 하고 봐야 돼요. 이 사람과 관계가 이런 거였구나. 오피리아가 뭐 이런 딸이었구나. 이런 걸 좀 보면서 봐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시해 드려요. 왜냐하면 이거 안 보고 보잖아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면서 보잖아요. 헷갈려요. 누가 누군지. 등장 인물이 워낙 많아서 양이 되게 적어요. 적은데도 이런 등장 인물들이 잘 요리조리 섞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걸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 소리를 조금 가끔 사람들한테 조금 가끔 하거든요. 물론 이 당사자에게 말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. 죽음에 대해서 이 셰익스피어가 아빠를 잃었어요.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긴 한데, 나쁘다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악한 역할을 맡긴 했는데 뭐 그런 걸 일단 다 배제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셰익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써 있다.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노래 같다는 말이 이렇기 때문이다.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햄릿이 아빠를 잃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빠는 왕이었어요. 왕이고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까 삼촌이 그 아래 서열상 삼촌이 왕이 됐습니다. 근데 삼촌이 이 햄릿한테 햄릿아 아빠를 잃었지만은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.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. 왜냐면 햄릿이 그 아빠를 잃은 슬픔을 너무 못 견뎌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었거든요.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앞뒤로 다 뭔가 얽혀져 있긴 한데, 그때 삼촌이 이 햄릿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어떤 말을 하냐? 좀 읽어보겠습니다. 보면은 여기 아니구나. 잠깐만요. 멍하니 쳐다봤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. 이쪽. 사실 한 페이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 써 있긴 한데, 자, 좀 밝게 좀 낮출게요. 이 정도 낮추면 잘 보이겠죠? 자, 보세요. 자, 그 삼촌이 말합니다. 왕자의 본성이, 왕자는 그 햄릿을 말을 하는 거겠죠? 왕자의 본성이 자상하여 훌륭하여 아버지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구나. 허나 알아둬야 할 일은 왕자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야. 그리고 유족들은 한동안 자식된 도리로서 성례에 어울리는 슬픔을 보이게 되어 있지. 허나 끈질기게 집요한 비탄을, 갑자기 읽으니까 발음이 좀 안 됩니다. 허나 끈질기게 집요한 비탄은 죄받을 옹고집의 길이고 산에 납지 못한 비애야. 그건 크게 하늘을 거스르는 태도, 약해 빠진 심장, 조급한 마음, 단순하고 무식한 이해력을 보여주는 셈이야. 피할 수 없음을 알며 가장 흔해 빠진 것처럼 눈에 띄는 일을 왜 우리가 멍청하게 반발하며 가슴에 새겨둬야 해. 그건 하늘을 거역하고 자연을 거역함이고 가장 부조리한 논리이네. 자연 법칙으로 흔히 조상이 죽었으니 최초의 시체에서 오늘 죽은 사람까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자연이 항상 말해주지 않느냐. 바라건대 무익한 비통을 땅에 던져버리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라. 왜냐하면 온 천하에 알리노니 왕자가 내 왕위에 계신 자요 가장 다정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는 고귀한 사랑에 못지않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기 때문이다.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. 또 뭐 있나?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써있어요. 정말 노래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저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이 햄릿을 읽으면서 정말 와, 이런
서로 주고받는 그 극작의 그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. 근데 농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만약에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러한 식으로 노래로 인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아름답고요. 제가 앞전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. 이 셰익스피어의 이게 취향이 또는 성향이 있다고 여기서도 좀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나오게 했는데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서 뭔가 표현을 해요.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해요. 추상적인 의미로서. 여기는 또 나타나기 물론 했지만은 이 부분 아까 하나 또 있더라고요. 여기 하나 더. 이거는 자, 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레이 레어티즈가 오빠였을 거야 아마. 오빠 맞나? 오빠 맞네. 자 이것도 배경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자 햄릿이랑 사귀는 여자 공주가 있어요. 공주 맞나? 하여튼 공주랑 함께 공주가 있어요. 근데 그 공주에 오빠가 있어요. 근데 그 오빠는 이 햄릿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내 동생이랑 잘 안 됐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햄릿은 나중에 왕자가 될 그런 인물이고요. 그런데 이 오빠는 그 햄릿이 너에게 진실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 일단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. 이건 좀 추상적인 건데 이런 성향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스타일의 문학 작품을 잘 받아진다면 셰익스피어 작품 꼭 읽으셔야 합니다. 자, 보세요. 인간이 오빠죠 오빠. 자 충고해 주는 겁니다. 인간이 자라매 근육과 몸집만 홀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신전이 넓어지면 마음과 영혼의 내적 봉사도 함께 커지는 법. 그가 지금은 널 사랑하겠지. 또 지금은 순결한 그의 뜻이 오점이나 계략으로 물들지 않았어. 허나 신분상 그는 자기 뜻대로 못함을 겁내야 돼. 왜냐하면 출생에 매여 있기 때문에. 그는 싸구려 인간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. 이 나라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. 그러므로 그의 선택은 자기가 머리인 몸뚱이의 찬성과 동의에 묶일 수밖에 없어. 그래서 그가 널 사랑한다 말하면 넌 그 말을 그가 자신의 각별한 위치에서 행동으로 일시킨 만큼만 믿는 것이 분별력에 맞다고. 즉 여기까지는 아마도 아니다 이거 읽어야 되겠네. 즉 덴마크 사람들 대부분의 찬성을 표시해주는 만큼이지. 그렇다면 내 정조가 무슨 손상을 입을지 숙고해봐. 뒤에는 살짝 여러분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? 이 햄릿은, 이 오빠가 말하기를 햄릿은 지금은 너를 사랑하지만은 나중에 크면서 그가 하려는 비전과 그가 하려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진다, 많이 약해진다. 그리고 너보다는 국민을, 그 백성들을 더 보살필 수밖에 없는 거며, 백성들의 박수 소리가 했나? 백성들의 박수 소리를 받은 만큼 그만큼 백성들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. 뭐 그런 뜻인데, 이거를 뭐 제가 말하는 식으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제가 한번 읽었었잖아요. 이런 거죠. 쉽게 말하면은 이 나라의 전체의 안녕과 번영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, 그러므로 그의 선택은 자기가 머리인 몸뚱이의 찬성과 동의에 묶일 수밖에. 요런 걸 좋아하시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이제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글 중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은데, 요러한 식으로 시같이 작성된 스토리가 이 셰익스피어 전적인 작품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게 감당이 가능하다, 이런 스타일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읽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아마 이 책 보다가 좀 눈물 흘렀던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뭐 마커 표시한 것 같기도 한데, 지금 녹화 시간 3분 남았는데 잠깐만요. 봅시다. 이거는 저게 조금 생각났다. 이게 아마
바보가 있을 거야 아마. 이 바보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바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아니지만 바보가 생각이 났어요. 이 바보가 뭐냐면은 바보는 이 바보가 진짜 동네 길거리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조커 느낌이거든요. 포카의 조커 같은 느낌인데 우선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우선은 이 바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왕 쪽의 계층과 또 왕의 신하들 계층이 있죠. 왕의 신하들, 그러니까 계급 높은 사람들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바보예요. 그러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왕도 별다른 의심도 안 하고요.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하들도 바보에게 별 의심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바보는 쉽게 말하면은 왕한테도 만만하고 또 신하한테도 만만하기 때문에 양쪽 계층을 자유롭게 다니는 한 마리의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라 해야 될까?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바보는 바보의 기준에서 그 위에 있는 왕권에 대한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. 또는 그 왕권 아래에 있는 왕을 노리는 그러한 계층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안 써도 돼요. 참 자유로운 사람이고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. 여기선 바보로 나왔지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기도 한답니다. 굉장히 멋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또 정치 같은 걸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느낌에는.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이제 표시를 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제가 뭔가 요게 큰 감동을 받고 한 건데 제가 읽는 지 꽤 됐거든요.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,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. 막 눈물도 흘렸단 말이에요. 이 책에서는 눈물도 흘렸는데 근데 뭐 때문에 눈물 흘렸지 않고 까먹어요. 이게 정말로 이제 좀 그런데 사실 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이게 분명히 여기 아주 큰 세 군데 지금 표시했단 말이에요. 분명히 큰 맥락으로 인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을 텐데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정말로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